11학년에 뭘 할 수 있을까? 11학년의 시기는 내가 어떤 것을 향해서 왔다라는 것을 그동안의 활동을 하나의 스토리로 정리하고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액티비티를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연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면 입학사정관들은 이거 저거 두서없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니에듀의 제니입니다. 요즘 시니어들의 입시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11학년 주니어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있죠. 나는 아직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지금까지 해온 활동이 부족한데 늦은 건 아닐까? 이런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1학년의 남은 시간과 여름방학이 액티비티를 정리하고 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지원서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팁 함께 가져가세요. 미국 대학들이 성적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미 아실 텐데요. 대학이 궁금해하는 것이 또 학생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성적, 시험 점수만으로는 학생의 개성이나 열정을 알 수 없지요. 그렇다면 학생이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대학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액티비티입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과 SAT 공부만 하느라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학생을 대학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특히 아시안 학생들에게는 아카데믹 위주의 학생이라는 편견이 더 크기 때문에 대학은 이 학생을 스스로 탐구하거나 도전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학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특히 미국 대학은 수업 외에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수업만 따라가는 건 기본일 뿐 대학이 원하는 건 그 이상의 주도적인 경험이에요. 주도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보죠. 이런 요소들은 단순히 성적이 높은 것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죠. 결국 아무런 특별한 액티비티 없이 지원서를 제출하면 대학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과는 거리가 먼 학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9학년, 10학년 때 했던 활동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아무래도 11학년 때 액티비티가 되겠죠. 성적도 마찬가지죠. 성적이 9학년, 10학년 해서 점점점 올라가서 좋아져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더 많은 경험과 새로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11학년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가 되거나 더 큰 책임을 맡을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12학년이 되면 더 많아지기 때문에 11학년 때 초를 닦아놓는다는 개념도 되고요. 단순히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성장을 했고 또 무슨 영향을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만약 11학년 동안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기존 활동을 소극적으로 계속 이어가기만 한다면 대학은 지원서를 보면서 이 학생은 더 이상 발전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11학년 동안 자신의 관심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다면 이것은 대학이 진짜 눈여겨보는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리더십이라고 해서 꼭 어떤 포지션을 11학년 때 꼭 가져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캠페인을 그런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도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10학년 때까지는 학교 저널리즘 그런 클럽에서 단순히 아티클을 작성하는 멤버였어요. 하지만 11학년에 들어가면서 학교 내에 소수 의견을 반영한 자기만의 코너를 만들어서 기획하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학교 커뮤니티의 소통에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활동은 단순히 기사 작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드는 커뮤니티에 임팩트를 주는 카레로 평가될 수 있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해왔는데 거기서 더 발전을 해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한 게 별로 없는데 11학년인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은 꾸준히 몇 년 동안 해온 활동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롭게 도전을 하고 빠르게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요즘 대학들이 특히 좋아하는 액티비티 중 하나가 커뮤니티 프로젝트예요. 단순히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인데요. 이 트렌드는 에세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세이들이 많이 바뀌면서 탑 대학들이 커뮤니티 에세이가 꼭 들어간 걸 보면은 이런 트렌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대학 원서에서 많은 대학에서 요구되는 커뮤니티 에세이도 그 소재로도 쓸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학년이 되기 전까지 특별한 활동이
소통이 없던 학생이 플러그인 캠페인,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지역 사회에서 기획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매달 정기적으로 공원을 청소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환경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록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로 평가받게 되겠죠. 혹은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멘탈 헬스 캠페인을 시작했거나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고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면 그것 역시 좋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이런 경험은 대학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학생이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향으로 어떤 활동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액티비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단순히 입시를 위한 리스트만을 채우는 건 또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찾게 되는데요.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가 결국 에세이로 연결되게 됩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액티비티가 없는 학생들은 에세이 주제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올해도 시니어들 원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커뮤니티 에세이는 대학이 중요하게 여기는 에세이 중 하나인데 반면에 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액티비티를 잘 했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에세이를 쓸 때에도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1학년도 중요하지만 11학년과 12학년 사이의 여름방학의 중요성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서의 완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썸머 프로그램과 인턴십은 새로운 경험을 쌓고 관심 분야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평가받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캠프에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내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학생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더 깊이 있게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두 학생의 경험은 지원서에서 다르게 쓰여질 거고 평가 역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학생이 스템 관련 캠프에 참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단순히 실험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이건 다른 학생들과 별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캠프에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작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서 다른 참가들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단순히 코딩 수업을 듣고 프로그램을 따라서 작성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배운 코딩 기술을 활용해서 간단한 앱을 직접 개발했다거나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런 경험은 학생의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학생 중에 바이올로지 썸머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거기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함께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협업해가지고 새로운 리서치를 진행했고 함께 퍼블리케이션까지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업을 듣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플라이를 하고 확장까지 시켜서 다른 학생과 함께 협업한 예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경험은 대학 원서에서 액티비티 자체로도 좋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대학 입학 에세이에서도 강력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썸머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느냐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미국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썸머 캠프가 훨씬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드미션 오피서가 봤을 때 알만한 썸머 캠프, 알만한 액티비티 필요합니다. 힘들게 학생들이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공신력이 없는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미국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썸머 캠프가 훨씬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 사정관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활동의 신뢰도와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덜 알려진 한국이나 다른 국가의 프로그램은 그 수준과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중에서도 굉장히 알려진 프로그램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많은 썸머 캠프들이 12월에서 3월, 늦는다고 해도 4월에는 마감이 됩니다. 또 경쟁력이 있는 썸머 캠프들은 추천서, 에세이, 그리고 액티비티 리스트, 간혹은 레주메까지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썸머 캠프도 가면 갈수록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니어가 될 시점에서 학생들이 액티비티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액티비티의 연결성입니다. 계속해서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미국 대학 입시는 학생이 단순히 많이 한 것을 뽑는 게 아닙니다. 대학이 진짜 궁금한 것은 이 학생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고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연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디베이트 클럽, 코딩 클럽, 뮤직 클럽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해볼게요. 이 활동들 자체는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면 입학 사정관들은 이거 저거 두서없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예요. 하나하나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미 없는 액티비티가 돼버리는 거죠. 반면에 이 활동들을 하나의 주제로 연결을 하면 어떨까요?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학생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디베이트 클럽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웠고, 코딩 클럽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 AI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이어졌다면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단순히 학생이 한 경험을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다른 차이를 만들죠. 그렇게 되면은 학생이 어떤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이때까지 어떤 액티비티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해왔다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11학년의 시기는 내가 어떤 것을 향해서 왔다라는 것을 그동안의 활동을 하나의 스토리를 정리하고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썸머 캠프까지 가고, 그래서 12학년 때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원서를 써야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까지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 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여러분의 활동이 하나의 명확한 스토리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학은 일관된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액티브보다는 프로액티브하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학업도 굉장히 힘듭니다. 할 게 많죠. 그런데 액티비티도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저거 막 넣다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져요. 내가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먼저 잘 잡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오늘은 11학년 시기에 중요한 액티비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미국 대학의 최신 정보와 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